다음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작심한 이준석 오늘 귀국, 정진석과 신경전 본격화입니다. 지난 3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잠시 후인 1시간 정도 뒤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 대표 사실이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한 사실보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정진석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는 이 네. 사태가 사실 더 화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외국에서도 SNS로 정진석 의원과 이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태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준석 대표 지금 귀국행 비행기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에 오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SNS에 글을 올려서 정진석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정진석 의원이 SNS를 통해서 네. 이 선배 정치인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이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그랬었죠. 이준석 대표 작심하고 오늘 좀 긴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년 내내 흔들어 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흔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자신들이 대표를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 총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줍지 않은 5대5 양비론 필요 없다.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해라. 나도 하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안 되는 16시간 동안 잘 계셔라. 굉장히 1년 동안 쌓여있던 이 자신의 어떤 네. 울분이라고 할까요? 네. 모든 것을 좀 불만을 작심하고 터트리는 글을 올리고 지금 귀국행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올린 글에 이 말이 무섭습니다. 어줍지 않은 양비로는 사양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누가 만나 뭐 겨뤄보자 지금 작심을 한 이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귀국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이 어제 우리 뭐 사진으로 저희도 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육모 방망이도 지금 갖고 귀국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렸던 이 육모 방망이 저희도 어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도 어제 사실 이 육모 방망이 사진이 아무래도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맞다. 정진석 의원 겨냥해서 올린 거 맞다.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아예 좀 대놓고 비판 수위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왜 하필 육모 방망이냐 궁금해하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예?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네, 이 육모 방망이를 사실 이준석 대표보다 먼저 사용했던 인물, 다름 아닌 정진석 의원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화면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네. 정진석 의원이 이 보수 존립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도 회자되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과거의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네. 정진석 의원을 응징하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이 자꾸 커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태가 점점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선 상황입니다. 일단 윤핵관으로 한 명이 분류되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 이제 그만 싸워라 이야기를 하면서의 다소 좀 중립적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자기 혁신, 자기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물론이죠. 지금은 그런 혁신의 시기라든가 방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백가쟁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고 또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혁신 논의가 당내 최고 지도자 간의 그런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두 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혁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감정 싸움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이 앞선 발언이 이 최고위원회의 앞서서 이제 내놓은 발언인데 권성동 네. 원내대표 이 국민의힘 최고회의 들어가서도 이제 좀 우리가 중재를 시키자 이런 네. 의견을 먼저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공개 회의였는데 최고위원들도 여기에 좀 응수를 해서 이제
동의를 해서요. 네네. 이 싸움은 조금 말리자 이렇게 좀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마치 좀 시소를 타는 것처럼 네.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하면 정진석 의원이 다음 날 비판을 하고 네. 이렇게 좀 SNS 설전이 이어졌는데 실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정진석 의원 SNS를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화물연대에 대한 이제 발언 어떤 의견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 언급하지 않겠다. 뭐 화해고 뭐고 간에 이제 아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어떤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조금 듣는 듯한 네.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진석 부의장은 일단 확전을 좀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올린 글의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비행기 탄다. 인터넷 안 되는 16시간 동안 잘 계시라. 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작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다들 좀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중재가 먹힐까요? 일단은 중재를 일단 정진석 의원이 말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겉으로는 일단 확정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을 안 하면은 꽁하고 말 안 한다고 국민들이 알면은 저거는 불협화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뭔가 중재하려는 뭔가 봉합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네. 그 박지원 위원장하고 윤호중 위원장이 어쨌든 봉합하면서 손을 맞잡았던 것처럼 그런 네네. 모습이라도 차라리 봉합 완전 해결은 안 되겠지만 봉합 수준이라도 중재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네. 그냥 서로 말을 안 하는 정도로 계속된다면 그거는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이죠. 국정 안정을 위해서 표를 몰아줬더니 기껏해서 여당이 지금 민생 경제 어려운데 권력 다툼이 나고 있고 이게 승리에 취한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네. 시간이 오래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방선거에서 이긴지 네. 선거에 진 민주당이야 뭐 네. 지는 집안은 원래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긴 여당에서 제 밥그릇 더 챙기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굉장히 볼썽사납고 씁쓸하죠. 네. 근데 어쨌거나 중재를 지도부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중재를 하더라도 봉합 정도 수준에 이를 것이지 아마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상으로도 일단은 정진석 의원이 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혁신위를 바로 띄웠다든가 혁신위에서 공천 문제를 다룬다든가 네. 또는 우크라이나의 굉장히 신중한 외교 문제를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우크라이나의 여당 대표가 간다든가 물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5선의 중진급 의원이라고 하는데 젊은 당대표를 향해서 SNS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어른, 선배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빨리 본인이 말을 걷어들이지는 못할 망정 중재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봉합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도 설사 지금 자신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민감하게. 하지만 아니 태도가 항상 문제예요. 이준석 대표는. 거칠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목조목 만약에 정진석 의원이 자신을 흔들려고 생각을 했다면 아니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점잖은 언어로 예의 갖춰가면서 할 수 있는데 꼭 거칠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 편에서 이준석 대표의 나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반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는 항상 캐릭터의 문제인데 좀 그렇게 거칠게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뭐 양비론 어줍지 않은 양비론은 뭐 사양한다고 했는데 정치랑 세상사에서 양비론은 아닌 거 없습니다. 이분법으로 흑백 논리로 정확히 가려지는 거 없고요. 정치를 해봤으니까 알 텐데 그런 말 했다는 것도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어떤 지적들이 있는지 이준석 대표도 좀 새겨들어야 할 것 같고요. 정진석 의원도 선배 정치인답게 이런 부분은 좀 본인도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이 갈등 구조, 사실 이준석 대표, 정진석 부의장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정진석 의원이 앞서서 이준석 대표의 측근 아니냐, 이 정미경 최고위원 당협 쇼핑하지 않았느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현 기자, 네. 지금 이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지금 이 갈등 상황에 좀 참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당협 쇼핑이란 단어에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당협 쇼핑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 이 수원에서 의원을 지낸 이 정미경 최고위원이 최근에 분당일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와 좀 절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좀 힘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였는데요.
정미경 최고위원은 일단 정진석 의원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정진석 의원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다 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미경 최고위원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SNS에 그 정진석 의원이 그걸 띄우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까지 엮어서 그랬죠. 저격을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강제로 저를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는 사실은 당원들이 뽑아준 최고위원이에요. 제 성격이 누구 측근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러시던가요? 갑자기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 다만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네. 정진석 의원 직접 비판하지는 않으면서 다소 톤다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신 오늘 최고위에서 이준석 개로 알려진 네. 이 김용태 최고위원이 지금 명분이 부족한 충고를 건네는 거 이건 사실상 당 지도부 흔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최고위는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 계로 꼽히는 김용태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귀국 후에 전개될 상황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이 대표가 근데 김영 기자, 네. 한국에 와서 정진석 부의장 말고 안철수 의원하고도 각을 세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의 한 발언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요.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 지도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또 여기 굉장히 날선 발언을 쏟아냈는데 사실상 이 본인이 사실상 경기도 선대위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낙선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선거에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국민이 판단을 할 거다.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지금 이 갈등이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이런 갈등이 보면 지도부는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정진석 부의장도 톤 다운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좀 더 갈등을 좀 극대화하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요란하게 꽹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한마디 하니까 시끄럽게 막 돌아다니면서 꽹가리 치면서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네. 이준석 대표는 6월 24일 윤리위 징계가 회부된 것을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한마디 하니까 오히려 더 시끄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조용히 넘어가면 결국 난 당대표 못하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내 갈등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키우는 것과 동시에 선거 끝나자마자 혁신이 만들겠다, 공천제도 손보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서 당대표로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과시적 행동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윤핵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지난 대선 때 2번이나 가출한 거 겨우겨우 붙들어다 갖다 놨잖아요. 네. 그때 사실 감정의 골은 이미 파일 대로 다 파인 거예요. 이준석 대표랑 계속 끝까지 같이 갈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윤핵관 입장에서는 윤리위에다가 딱 걸어놓고 난 다음에 너무 월권하지 마.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말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세력도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여론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를 크게 키워가지고 결국은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처럼 한마디 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조용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진석 의원까지 꺾으면 더 이상 나한테 덤벼들 의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당권에 도전하는 지금 향후 이어질 윤리위 상황이랑도 좀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